현 시대 속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지만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으로 사용하기보다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죠. 의도치 않은 혼자 있는 시간과 고립 때문에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 감정적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음식, 술, 담배, 약물 등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움, 고립, 고독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필요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주관적 느낌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롭다고 느낄 수 있으며 나와 친밀한 한두 사람의 관계만으로도 외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죠. 그렇기에 외로움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또한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는 문화나 미디어, 각종 소셜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느낀다면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보면 팔로워, 구독자 10만 넘는 사람 왜 이렇게 많냐? 고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혼자 있는 객관적이고도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고립을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자발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어떠한 흐트러짐이나 방해 없이 창조적인 시간, 개인적 성장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면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혼밥, 혼술, 혼자인 게 편하던데?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사건으로 사람들은 우울함을 겪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위해 오피오이드라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증가가 많았고 이로 인해 약물 중독 사망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오피오이드로 인해 지금까지 미국인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이 오피오이드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각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었고 이 문제의 이면에는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영국에서는 최초로 외로움을 문제로 제기하여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습니다.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팬데믹이라는 상황과 비대면의 증가로 인해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 문제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사회를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으로 보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대면을 피하고 사람들을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왜 사람은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책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의대 교수로서 활동하다 공중보건위생국장까지 지낸 비백 머시 박사의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입니다. 왜 외로움이 계속 혼자 있는 것이 문제일까요? 관계의 결핍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만큼 몸에 해로우며 비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뭔 헛소리야. 혼자인 게 얼마나 좋은데. 사실 사회적 관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입니다. 과거로부터 사람들은 자신과 인접해 살거나 비슷한 사람끼리 공동체나 조직을 이루며 살았고 자신과 다른 곳에 속한 사람들은 경계하고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혼자 동떨어져 고립이 되면 주변의 상황을 경계하게 되고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의 적이나 야생동물로부터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소리, 냄새, 변화 등을 감지하는데 예민해지게 되었고 신체의 중요 장기로 더 많은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면서 긴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쪽잠을 자면서 자기를 보호해야 했죠. 이런 과잉 경계는 생명을 보호했지만 그만큼 신체에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는데 고립이 되고 혼자 있게 되면 마치 위험에 처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상황은 심혈관 스트레스와 몸 곳곳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우리 몸을 파괴하기 시작하며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사회적 위협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감지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자극을 위협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을 과잉 보호하려고 주변 사람들을 나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 사람들 간의 분열을 가져오며 더 나아가서는 서로에 대한 혐오적인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 진짜 일 안 풀리고 되는 일 하나 없네. 이 세상이 썩어 빠진 거야. 외로움은 분노로 바뀌며 그 분노는 결국 폭력이 되는 것이죠. 결국 고립되는 것과 외로움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혐오가 많아지게 되었고 분열이 많아졌는지를 살펴볼 때 저는 외로움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관계와 연결은 더 무뎌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많은 갈등의 한 원인이라 여겨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고립된 사람일수록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글을 읽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학업 능력을 살펴보면 잘 노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놀아본 사람들이 공부나 일에서 성공을 거둔 경우가 많죠. 외로움이 증가하고 고립이 많아지는 현 시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빠른 것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문화도 한몫합니다.
사람들은 변화해가는 기술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기존의 인간관계를 더 소홀히 만들기도 합니다. 과도한 SNS 사용은 오히려 사람의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힘든 것 같아.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뜻과는 다르게 SNS는 오히려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단절시키고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게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사라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더 보게 되었죠. 하지만 거기에 깊은 관계 맺음은 없습니다. SNS상에 새로운 글을 올리거나 사진, 영상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좋아요 등의 사람들의 피드백을 기대합니다. 그런 피드백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욱 SNS 활동에 열을 올립니다. 거기에 따른 도파민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에 따른 피드백이 없는 경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아, 좋아요. 겁나 안 누르네. 나는 이거 좋아요 해줬는데 이 새끼는 왜 안 누르냐. 양심도 없는 놈이네. 고립됨을 느끼는 것이죠. 결국 SNS의 사용은 과도하게 더 중독되게 하여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머무르게 하거나 더 고립되고 외로운 마음을 느끼게 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SNS는 우리가 절대 혼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며 혼자라고 느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카톡 프로필 바뀐 것도 확인하고 인스타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공부는 언제 하냐? SNS 사용에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게 되기도 하며 스스로 고독하게 있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물론 SNS와 온라인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SNS를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런 부작용들이 무색할 만큼 좋을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SNS를 통해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만남을 주선하거나 서로에게 필요한 니즈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맺음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 맺음의 부재는 또한 무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과 관련 없는 일들은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낯선 동네의 위생과 건강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동네의 주택 문제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연결된 사람이 없는데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아, 몰라.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제일 힘들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며 나아가 이 사회를 똑바로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조그마한 관계부터 시작해 점점 크게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외로움을 벗어날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취약성을 감추려 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일종의 장벽이 생기는 것이며 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맺음에 있어서 역시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절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주변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친절을 갈구합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친절함이나 스몰 토크에 관대합니다. 내가 말을 걸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면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죠. 오히려 가끔씩 생기는 행운처럼 반가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의 시간이 아닌 고독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다면 나를 성장시키고 창의성을 키워줄 강한 시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개발로서 운동을 하거나 독서, 취미생활, 관심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세우면서 몰입하다 보면 외롭다는 느낌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한편 관계 맺음을 위해 노력하기가 힘든 성격이나 성향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어떤 개인적 관계를 맺는 노력을 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안위에 집착하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에 에너지를 쏟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누구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돕다 보면 봉사가 삶의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이 스트레스와 위협을 다루는 부분의 뇌의 활동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이 외로움과 단절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죠. 봉사를 통한 활동은 나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이 너무나 크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결코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